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정겹게, 너무 무겁지 않게, 너무 슬프지만은 않게 주님 안에 기쁘게 다시 만날 걸 약속하면서 이별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생애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사람과 그 곁에 머무는 이들이 있을 텐데요. 어떻게 하면 지상에서의 마지막 순간이 좀 더 행복한 엔딩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 위령성어를 지내며 어떤 마음의 양식을 챙기면 좋을지 오늘 2주의 책 북셰프 성 바오르달 수도회 이지연 세실리아 수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수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셨습니까? 세실리아 수녀입니다. 네, 벌써 11월의 둘째 주일입니다. 위령성월 시작하고 위령의 날 보낸 다음 다음 주일로 오늘 평신도 주일 보내고 있는데 지난번에 막 여름이 끝나간다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입동 지나고 겨울로 들어설 때고 수녀님이랑 함께 방송한 지 1년이 다 됐다고 저희 구성하시는 작가님도 얘기하시는데 네. 시간 정말 빠릅니다. 그러게요. 저도 안 그래도 급히 원고 정리하다 보니까 예. 벌써 작년 11월에 인사드리고 지금 11월 꼬박 1년이 딱 됐더라고요. 예. 하루하루 빨리 늙는 것 같습니다. 아이 무슨 이거 간다고 합시다. 예. 예. 그리고 이크 1년이 지났구나라고 그런 말들을 한다는 건 그 1년을 그렇게 큰일 없이 무탈하게 보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맞죠. 음. 그렇게 무탈하게 일상을 산다는 거 진짜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근데 동시에 이 시간이 언제든 멈출 수 있다는 그 우리 삶의 또 다른 면을 좀 잊어버리게도 하는 것 같아요. 네, 아주 자연스럽게 위령성월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는데요. 예. 제가 너무 뻔하게 얘기를 하죠.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자, 교회가 우리에게 죽음을 묵상하도록 초대를 했다면 신자로서 거기에 응답하는 게 인지상정.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만날 책은요. 오늘은 두부, 내일은 당근 수프입니다. 네, 오랜만에 만나는 책입니다. 저로서는 또 네. 이주의 책이 예전에 행복을 여는 아침 코너로 있을 때 소개도 했던 책이라 그때부터 이주의 책을 계속 함께 하시는 분이라면 또 반갑게 맞으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저희 TV 프로그램으로도 한번 소개했던 적도 있고요. 네. 예, 책책책이라는 프로그램으로. 근데 이 시기에 정말 만나면 좋을 책이라 맞아요. 저희가 한 번 더 가져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 무료 빵톡으로 오랜만에 이 책을 만나시는 분이라면 오랜만에 인사하시고 처음 만나는 분이라면 더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또 선물로 드리니까 성함 주소 붙여서 방송 중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골라오신 이유 직접 한 번 더 얘기해 주시죠. 일단은 위령성어를 보내면서 우리가 떠나보낸 이들 추억하고 또 앞으로 겪을 우리의 마지막 날을 미리 조금 그려보는데 이 책이 진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들고 왔습니다. 도움되죠. 예. 네. 두부와 당근 수프인 거죠. 오늘은 두부, 내일은 당근 수프. 이게 위령성월이랑 제목만 보면 무슨 상관이 있나. 뭐 그러니까요. 환자 유동식인가 뭐 이런 생각도. 이거는 새로운 접근인데요. 예. 저 사실 이 책 들고 본당에 도서선교 나가면 꼭 아이들이 이 책을 자꾸 집어가요. 근데 얼마 전에는 요리책 달라고 꼬마가 와가지고 이거 그런 책 아니란다 애를 설득하는데 정말 애를 먹었었거든요. 근데 귀엽기는 해요. 가끔 그럴 때.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제목도 그렇고 표지도 그렇고 왠지 레시피가 책장에 써 있을 것 같은 그쵸? 느낌이 들어요. 또 수프 그릇도 따뜻해 보이고 뒤쪽으로 병상에 앉아 있는 사람의 모습 또 눈에 들어오고요. 네, 잘 보셨습니다. 사실 거기 앉아있는 세 사람이 어쩌면 이 책의 주인공일 텐데요. 눈에 조금 안 띄기는 하죠. 아니 그래도 저는 잘 들어왔고 네. 그리고 또 내용도 기억이 나고 예전에 도서관에서 일할 때가 있었거든요. 네. 그때 저는 왜 그렇게 고전이나 한국 문학을 안 봤는지 모르겠어요. 자꾸 그 830번대라고 하는데 일본 소설이나 프랑스 소설을 그렇게 많이 봤거든요. 정서가 좀 이상해요. 그쪽으로. 아무튼 그쪽인가 정서가 봐요. 그쪽 정서일 수 있죠. 그런가 봐요. 예. 네. 그래서 뭐 요시모토 바나나나 요시모토 나라나 에쿠니가오리나 또 오쿠다 히데오나 뭐 등등등 많이 봤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영성 서적들 중에서도 일본 분이 쓰신 책들을 보면 더 눈길이 많이 가요. 뭐 침묵은 당연한 거고
근데 이 책도 일본 분이 쓰셨더라고요. 예, 소개해 주시죠. 네, 2002년에 출판된 오늘은 두부, 내일은 당근 수프는요, 고이데 미키라는 일본의 한 프리랜서 작가의 책입니다. 말기 암 환자인 엄마와의 이별을 주제로 하고 있는데요. 사실 두 사람 다 가톨릭 신자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 일본 나가사키 잘 아시죠? 그 나가사키의 성프란치스코 병원 호스피스 병동에 아주 우연히 이분은 기적적으로라고 표현하시는데 그렇게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함께 그 삶의 마지막 2주간을 지내면서 겪었던 일을 수필 또는 일기처럼 적어놓은 형식의 글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쓴 병상 일기라고 해야겠죠? 예. 단순히 말하면 그렇죠. 네네. 그렇지만 깊이는 확실히 있고 예,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만날까 합니다. 음악 한 곡을 듣고 자녀의 일기를 우리가 깊이 만나보려고 하니까 엄마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라는 생각으로 엄마의 일기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예. 자, 오늘 만나는 책입니다. 위령성월을 위한 이지연 채칠리아 수녀님의 추천작이에요. 말기암을 앓는 엄마와 함께 호스피스 병동에서 보낸 마지막 2주간을 담은 에세이 오늘은 두부, 내일은 당근 수프. 왁스의 엄마의 일기 듣고 이어갈게요. 너그럽게 웃으시는 당신에게서 따뜻한 사랑을 배웠죠. 절이 없는 나를 항상 지켜주시는 하늘처럼 커 보인 당신. 우연히 서랍 속에 숨겨둔 당신의 일기를 봤어요. 나이가 먹을수록 사는 게 자꾸 힘에 겨워진다고. 술에 취한 아버지와 다투시던 날 잠드신 줄 알았었는데 불이 꺼진 부엌에서 나는 봤어요. 혼자 울고 계신 당신은 알아요. 내 앞에선 뭐든지 할 수 있는 강한 분인 걸 느껴요. 하지만 당신도 마음 약한 여자라는 걸.
엄마의 일기였습니다. 왁스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2주의 책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북셰프 성바오르달스도의 이지연 체칠리아 수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은 두부, 내일은 당근 수프, 고이데 미키의 책입니다. 뭐 이런 소개도 있네요. 생애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이와 그 곁에 머무는 가족, 호스피스 종사자의 아름다운 관계가 편안한 웃음과 따뜻한 위로의 선물이 된다. 뭐 이런 내용 써 있는데 수녀님이 좀 더 본격적으로 소개를 해주시죠. 사실 죽음을 앞둔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를 떠나보내야 되는 딸 이렇게만 생각하면 굉장히 무겁고 슬픈 느낌을 주는데 사실 미리 슬퍼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저자도 책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슬픔으로 가득한 이별의 무대라고 생각했던 호스피스 병동에서 나는 예상치 못한 근사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모녀의 이야기를 접하시기에 앞서서 미리 슬퍼하거나 너무 무겁게 마음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씀드려도 이 책의 저자의 이름, 딸은 고이데 미키이고 어머니의 이름은 히로코예요. 두 사람은 호스피스 병동을 담당하는 한 수녀님을 병원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분의 이름 역시 히로코였다면서 이 병상 일기가 시작이 됩니다. 반가웠겠네요. 예, 이름도 그렇죠. 똑같으니까. 예. 차례를 보니까 첫 장의 제목이 가족도 제대로 쉬어야 해요입니다. 저는 이거 되게 새로운 접근이었거든요. 보통은 엄마가 아파요, 혹은 내가 힘들어요가 그 상황에 대한 먼저의 표현이 되지 않을까라고 짐작만 했었는데 예전에 이 책을 딱 펼쳐보면서도 그랬고 지금 다시 보면서도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일련의 과정들 또 처리할 문제들 그리고 무엇보다 슬픔에 완전히 잠식돼서 이렇게 잘 무너지고 지치게 되는데 그거는 떠나는 사람에게도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이 첫 제목을 보면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남겨질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배웅을 해야 할지를 보여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어떤 이론이나 주장 이런 것이 아니라 이 가족을 만난 그리고 아주 많은 사람들을 평화롭게 떠나보냈던 히로코 수녀님의 첫 번째 제안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꺼이 따르기로 한 작가의 경험의 나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주의 책에서 만났던 최인숙 수녀님의 책이 있어요. 냉이꽃 내 아버지라고. 네. 아버님이 암투병 하시다가 주님 곁으로 가신 그 얘기에 그때 요양보호사님이 수녀님한테 수녀님이 더 환자 같으세요. 그렇게 말하셨대요. 근데 지금 체칠리아 수녀님이 말한 것처럼 가족도 제대로 쉬어야 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고 수녀님이 뭐 저보다 훨씬 더 많이 경험을 하셨겠지만 주님 곁으로 가는 분들을 직접 보고 유가족들 보시면서 느끼시는 바도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어떠십니까? 일단은 한 세상이 무너지는 그 슬픔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사람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더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 헤어짐의 과정이 잘 정리되면 그 슬픔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고도 충분히 슬퍼하면서 잘 보내줄 수 있는 그리고 잘 떠나갈 수 있는 말은 되게 쉽지만 당사자로서는 정말 어렵겠죠. 하지만 그런 굉장히 지혜로운 그리고 되게 은혜로운 그런 헤어짐을 점점 더 많이 경험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헤어지면서. 그리고 우리에게는 아직 남은 희망이 있다는 걸 더 많이 체험을 하게 됩니다. 돌아가시는 분들 그리고 떠나보내는 분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위령 생활 첫날 새벽 미사 해설 봉사했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날 11월 2일에 오후 1시 위령 미사 해설 네. 봉사를 했어요. 네. 그리고 11월 2일 오후 7시에 본당 미사 해설이랑 연도를 바쳤어요. 그리고 11월 3일 오전 10시에 장례 미사 해설을 했어요. 11월로 아주 정말 예. 완벽하게 11월을 시작하셨네요. 네 번의 너무너무 미사를 성황을 예, 그렇죠. 은총 많이 받았는데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렸어요. 그런데 많이 울어야 되는 건 맞더라고요.
마이크 앞에 있다 보니까 눈물을 참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유가족과 영정사진과 유골이 제 눈앞에 있는데 그냥 저더라고요. 그 영정이. 그러니까 저는 워낙 공감을 잘하니까 그 젊어 그렇겠네. 보이시는 네. 고인이 어. 그냥 저예요. 저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제 얘기이고 유가족이 제 가족이고 그렇게 되니까 요동치는 감정을 어쩌질 못해서 그걸 꾹꾹 누르면서 어떻게든 미사 해설을 하고 끝난 다음에 고생했어요라고 툭 던지는 그 동료의 말에 완전 무너졌어요. 그때 막 오열을 했거든요. 그래서 울고 싶고 눈물이 나올 때 그걸 그대로 괜찮아라고만 하면 완전한 이별로 가기에 참 어려울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슬플 때는 진짜 마음껏 슬퍼해야 되는구나라는 것도 좀 배우는 시간이었달까요? 네, 맞습니다. 저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저희 학장신부님 어머니가 아니 졸업하고 아무튼 학장신부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조금 지나서 신부님을 만나 뵙고 인사드리고 제가 그냥 이렇게 둘이 대화를 하다가 툭 한마디를 던졌던 게 그래서 신부님 엄마 앞에서 좀 울었어요? 라고 제가 여쭤봤어요. 근데 이 소셜 포지션 제자들도 너무 많았고 당신의 나이도 있고 그 사제라는 지위에 대한 어떤 무게감도 있고 이래서 내가 그날 울지는 못했어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코끝이 시큰해지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한테도. 그래서 신부님은 신부님이고 교수님이고 학장이고 하지만 그 엄마 아들이에요. 거기서 울었으면 훨씬 더 신부님도 엄마도 아름다웠을 거예요. 지금도 늦지는 않았어요, 신부님. 제가 갈 테니 이제 우세요. 그냥 그러고 나왔던 적이 있어요. 때로는 이렇게 지기님처럼 공감해서 그 순간에 슬픔을 표현할 수 있고 그걸로 그 아픔을 조금이라도 날려보낼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되게 많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것저것 그리고 아무래도 이 50대, 60대 남성으로서 울 수 없다는 그런 이런 마음들,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당시의 슬픔에 온전히 빠져들지 못하는 분들도 여전히 계실 거거든요. 근데 언젠가 한 번은 울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눈물이라는 게 치유의 힘도 정말 있거든요. 그리고 울어주는 사람 덕분에 위로받는 유가족들도 많을 거고 그 여러분에게 울 날이 있으면 잘 우시면 좋겠어요. 맞아요. 네. 그래야 그 다음이 또 되니까요. 맞아요. 예, 수긍을 할 수 있고 네. 또 보낼 수 있기도 하고요. 두 번째 장 제목이 그래서 제가 계속 입었던 상복이 떠오르는 제목이었어요. 네. 장례식 때 입을 옷을 정해 놓으세요. 네. 네. 저는 이 이야기도 되게 감동적이었는데요. 요즘은 간혹 이런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죽어서 입는 수의가 아니라 무슨 옷을 입고 죽고 싶냐는 질문이거든요. 여러분들은 마지막에 어떤 모습이고 싶으신지 전 조금 궁금하고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뭐 상조회사에서 입히는 대로 입겠죠. 아까까진 그렇게 공감하다가 이제 와서 이런 수동적인 태도는 어떻게 이거 왔다 갔다 이해해야 하는 거죠. 될지 잘 모르겠지만요. 밀고 당기기 네. 있는데 글쎄요. 예복을 입지 않을까요? 결혼식 때의 예복이랄까? 그게 저한테는 가장 아름다운 옷이자 제가 어떤 살아가는 기준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예복이. 맞춤 정장이니까 제가 살이 조금이라도 찌면 그 옷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체형을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시구나. 예, 계속 마이크 앞에 있고 또 카메라 앞에 있고 또 무대 위에 있기 때문에 예, 그 어떤 노력과 그리고 아름다웠던 나만의 어떤 애착 옷이랄까? 그래서 그걸 입지 않을까 싶은데 수녀님 어떻습니까? 뭐 수도복 입으실까요? 저희야 뭐 정말 은총으로 성소를 무덤까지 지킬 수 있게 된다면 이 옷 입고 관에 들어가겠죠. 예. 자,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혼인 예복을 입으실 수도 있고 내가 가장 좋아했던 어떤 팀의 뭐 유니폼을 입을 수도 있고
되게 많은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작가의 어머니는요, 연보라색 드레스를 입고 묻히고 싶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오, 연보라색. 와, 네. 보라는 신기하죠. 우리 회계이자 또 돌아섬의 어떤 상징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엔 하얀 드레스가 입고 싶어라고 하시더니 어느 날 내가 잘못 말했어. 나는 연보라색 드레스를 입고 싶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랍니다. 근데 이런 과정, 그러니까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그리고 그 옷이 정말 내가 원하는 거였나, 이렇게 스스로 물어보는 이런 과정들이 어쩌면 환자가 자기의 죽음을 조금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냥 숨이 끊어져 버린 시신? 그런 나, 그냥 끊겨져 버린 어떤 존재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소중함을 잃지 않은 나로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는 좀 그런 계기를 이 드레스가 제공해 주는 게 아닐까? 그리고 그때의 옷으로 드레스를 선택한 엄마, 그리고 엄마의 부탁을 기꺼이 들어주는 딸, 이것도 굉장히 저에게는 따뜻했고 열려있는 결말을 바라보는 듯한 기분? 그렇네요. 이런 거였어요. 예. 그리고 세 번째 장부터는 이제 진짜 이별의 장면이 시작이 됩니다. 어머니 숨이 끊어지는 장면 덤덤하게 그리다가 마침내 어머니가 평안에 이르자 작가는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이 글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래요. 평안해지셨다는 건 이제 영원한 빛을 그녀에게 비추시길 기도도 했다는 얘기일 거고, 죽음의 호상이 없고요. 맞아요. 그 말 참 예, 죽음의 호상이 참 없어요. 안 쓰면 좋겠는 예, 말이에요. 그런 말은 좀 유가족과 당사자에게 그 좋은 말일까라는 물음표가 생기고, 또 거기에 더해서 준비된 죽음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의 준비하십시오라고 의사가 얘기해도 마음의 준비는 어려워요. 그리고 결국 떠나고 나면 그 순간만큼은 나에게 갑작스러운 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갑작스러운 죽음 뭐 이런 걸 상상하지 않고 지내다가 우리가 만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작가도 그랬을까요? 사실 작가도 어머니가 말기암이란 이야기를 들었지만 적어도 1년 넘게는 자기랑 같이 시간을 보낼 거라는 희망을 가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삶은 정말 우리 기대랑 늘 다르게 흘러가잖아요. 병으로 이미 지친 어머니는 아주 깊은 어둠에 빠져 있었고, 그 어머니를 돌보던 다른 가족들 역시 그 어둠에 잠식돼 있었고, 근데 이런 괴로움 중에 오랜만에 만난 이 딸의 돌봄을 받으면서 어머니가 어느 날 문득 복숭아가 먹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흰 죽을, 그 다음엔 약간의 두부를, 그리고 딸의 친구들이 사랑을 담아서 보내준 과일이나 이런 달콤한 과자들을 아주 조금씩이라도 맛을 보면서 천천히 그 깊은 어둠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단지 사실 음식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돌보는 많은 사람들의 새로운 손길을 경험하고 거기서 또 다른 생명력을 선물 받은 게 아닐까 싶었는데, 그 이후로 이 어머니가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스스로 하셨답니다. 이거 너무 다행이에요. 네. 왜냐하면 당사자 동의 없이 갑자기 요양병원 가는 경우 꽤 많거든요. 그렇죠. 그거 너무 슬픈 일이죠. 그러니까요.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긴 하지만 참 그러니까 슬픈 뭐 일이에요. 제 가까운 얘기로는 요양병원에 들어가셔서 막 일찍 떠나셨다 뭐 그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는 가족들도 있고, 그러니까 또 가족들은 후회하고. 그거는 참 왜냐하면 당사자는 댁에 계시고 싶었는데 자녀들이 요양병원에 보냈고 그것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억울함으로 일찍 떠나셨다 라고 또 자녀들이 후회하고, 그럴 거면 왜 보냈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그래서 차라리 이런 케이스가 건강하지 않나. 그러니까 어머님이 당신 스스로 호스피스 병동에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것에 저는 차라리 안도감을 좀 느꼈어요. 그렇죠. 예. 정말 건강한 헤어짐을 참 그러니까요. 잘 그려낸 모습들이에요. 예, 딸도 어머니도. 어르신을 보면 아이들을 같이 생각하게 되거든요. 휠체어 타고 유모 쳤다는 건 다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주체적으로 아이가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것처럼 떠나가는 길도 당신들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게 진짜 중요하지 않나. 근데 그걸 이뤄내신 것 같아서 이 어머니는 예, 저는 거기에 마음으로 박수를 좀 보냈습니다. 가족의 보살핌 아래 어머니의 선택이 있었던 게 더 그러니까요. 또 중요하죠. 예. 제가 이 책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으면 참 좋겠는 게요. 갑자기 떠나보내든 정말 헤어졌다가 떠나보냈든 정말 내 곁에서 계속 모시다 떠나보냈든 어쨌든 간에 우리 모두 겪어야 할 일이고 겪고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 작가가 어머니와의 경험 그리고 어머니와의 추억 그리고 주변 환자와 보호자들이 겪는 그 일상을 되게 진솔하고 그리고 담백하게 잘 적어놨어요. 이게 뭐 감정이 메말랐어요 이런 표현이 아니라 내 일상처럼 내 일상에 들어와 있는 일처럼 정말 표현을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거기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 게 그 안에 서로를 향한 그 사랑의 역사가 진짜 새롭게 쓰이는 장면들이 많아요. 이게 저한테는 되게 큰 위로였고 또 희망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많은 분들이 그 위로와 그 희망을 같이 좀 발견하고 거기에 머무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너튜브로 들으시는 분이라면 썸네일 문구가 좀 공감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의 역사. 예, 그렇게 정해서 썸네일을 제가 구성을 하고 여러분께 네. 보여드리고 같이 들려드리고 있는데 죽음은 우리 삶의 방향을 잡아주는 거고 그게 수녀님 얘기한 것처럼 사랑의 역사를 다시 쓰는 느낌으로 오늘 또 새롭게 살아가시길 바라며 각 장의 제목들이 수녀님 말한 그런 분위기를 잘 전해주고 있는 듯합니다. 그렇죠? 예. 네, 죽음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후회를 하는데 책은 오히려 이렇게 말을 해줘요. 지금은 용서할 수 없어도 괜찮아요. 할 수 있는 것을 한 후에는 마음을 편히 가지세요. 떠나는 사람이 주는 선물을 받아주세요. 그리고 누구나 울고 웃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제목들 되게 다정하죠? 예, 그러니까요.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겪으면 또 장례에 가면 이렇게 웃는 것도 좀 조심스럽게 되고 떠난 분이 정말 바라는 게 뭘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입장을 바꾸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떠났을 때 남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웃고 또 생기 가득하게 사는 모습이 훨씬 더 기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저도 생각이 그렇게 바뀐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제 얘기를 조금 하자면 저는 20살 때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경황이 없던 그 장례 일정 동안에 소중한 사람들이 내내 함께 해줬었는데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지금 저의 추천 신부님이신 바오로 신부님이십니다. 장례식장에 이제 그 당시에 다른 본당으로 이제 이동을 하셔가지고 좀 멀리 있었는데 장례식장에 찾아오셔서 며칠을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와가지고 저하고 친구들 그렇게 웃기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아니 이분 왜 이러시나 그리고 나는 지금 여기서 왜 웃고 앉아있나 이런 막 이상한 의문들 자괴감들 뭔지 모르는 어색함들 불편함들 그런 혼란스러움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몇 시간 그렇게 흘려보내고 나니까 정신이 조금 들면서 현실이 받아들여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일이 나에게만 특별히 일어난 불행이 아니라는 사실도 인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이 만약에 없었다면 좀 더 오래 힘들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 책 읽다 보니까 사실 그때 일들이 많이 떠올랐는데 그 이후로도 여전히 곁에 남아주는 그 많은 사람들 그들을 떠올리면서 다시 위로와 힘을 또 얻게 되는 그렇게 오늘 하루를 또 빡빡하게 살아가게 되는 그 모든 일들이 기억과 책과 경험 안에서 잘 어우러지는 고 있더라고요. 예. 저도 글을 쓰잖아요, 수녀님. 네. 예, 수요일 금요일마다 제가 연락드리잖아요. 예. 예. 근데 그 안에 이 죽음과 또 뭐 병과 또 병상과 회복과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담겨 있는데 수녀님이 방금 고백을 해 주신 것처럼 저도 어머님의 어떤 병환과 그리고 저도 굉장히 강렬한 경험을 해서 생과 사를 오가는 그런 경험들 끝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이 지금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라는 걸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게 또 화해더라고요. 예. 자, 아까 얘기로 돌아가면 그 11월 3일에 10시 미사를 하는데 고인이 바라는 건 제가 주변 사람들이랑 잘 지내는
하겠더라고요. 네. 그리고 부끄러운 얘기지만 고인을 생각했을 때 감사한 면도 있지만 좀 불만이었던 면도 있거든요. 같이 생활을 하면서 왜 저렇게 행동하실까라든지. 근데 그것들을 가지면 안 되겠더라고요. 당연히 생기는 거지만 그 끝은 화해로 가야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갖고 있는 그런 왜 그러실까라는 의문이나 그걸로 인한 갈등이나 제가 가지는 매듭들에서 자유로워져야겠더라고요. 네, 아주 어려운 일이지만 꼭 필요한 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미사 끝나고 전화했어요. 그냥 좀 안부차. 아, 네. 이게 결심까지는 괜찮은데 실천까지 가기가 참 어려운데 바로 도전을 하셨네요. 뭐 그러니까 제가 주 2회 글을 쓰고 있겠죠. 글 써야 된다고 지금 벌써 한 40편, 50편은 썼으니까. 근데 그게 바람이 아니었을까? 또 아버님의 바람 아니었을까? 수녀님의 아버님. 네. 지금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얘기. 또 수녀님께 궁금해지는 게 네. 수녀님은 많이 우셨어요? 저는 많이 울었죠. 음. 많이 울었는데 그러니까 울고 나서 옆에서 자꾸 웃기니까 제가 되게 혼란을 느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날 제가 울던 모습이 지금도 되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제 동생은 울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 친구는 고등학생 때였으니까 그 고등학교 남자애가 아빠의 주검 앞에서 울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삼촌들이 너무 많이 우셨어요. 그 애가 어떤 슬픔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어른들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지금도 여전히 아버지가 마음에 되게 큰 응어리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우리에겐 희망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보고 계속 저도 기도하고 이야기해주고 또 가끔 이제 묘소에 찾아가면 조금 덤덤하게 이제는 나이가 좀 들었으니까 조금 덤덤한 척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아이를 보고 어른들이 느꼈던 많은 슬픔들이 조금 상쇄되는 모습들도 이제는 보입니다. 아까 우리는 희망이 있잖아요라고 수녀님 얘기하셨는데 그게 신앙이 있잖아요로도 들리고 네. 믿고 있잖아요라는 말이며 이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거 건너가고 넘어간다는 거라는 생각을 하고 그걸 믿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믿음으로 지금 삶을 빛나게 살아야 하고 죽음이 단순히 떠남과 없어짐 그리고 회복도 안 되는 막 너무 슬픈 일이 아니라는 걸 생각하고 또 우리를 지켜주는 것들도 다시 생각도 하게 되고요. 네, 죽음을 앞둔 당사자에게 사실 뭐 저도 그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말하는 거 되게 실례일 수 있고 가벼울 수 있지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믿음으로 초대된 사람들이고 영원한 생명으로 열려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느님 나라가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는 희망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죽음도 삶도 남는 이도 떠나는 일도 결국엔 다 우리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11월 위령성월만이라도 조금 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삶을 바라보면 좋겠다 싶어요. 그 과정에서 오늘은 두부 내일은 당근수프 되게 좋은 동반자가 될 거예요. 예, 그래요. 정말 위령성월에 딱 맞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읽어보시고 또 선물도 해주시고 오늘 2주의 책 선물도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이제 이 책의 일부 읽어주시죠. 166쪽 떠나는 사람이 주는 선물을 받아주세요라는 글의 시작 부분입니다. 왜 죽기 전에 이렇게 괴로운 건가요? 어머니의 질문에 히로코 수녀님은 이렇게 대답했다. 죽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의 고통을 전부 갖고 가는 거라서 죽기 전에 괴로운 거예요. 나의 고통을 가지고 가려 해서 어머니가 괴로운 거라고 생각하니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그 말을 듣고 오히려 어머니는 그렇구나, 그럼 힘내야지 라며 선선히 말하고는 더욱 기운을 차리려 애를 썼다.
조이데 미키의 책입니다. 오늘은 두부, 내일은 당근 스프의 166쪽 떠나는 사람이 주는 선물을 받아주세요라는 글의 시작 부분 오늘 북셰프인 이지연 채칠리아 수녀님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저는 이게 일본어로 들려요. 아, 일본어 능력자세요? 간바떼네 뭐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을까? 소까 이러면서 예, 그런가? 뭐 그런 정서가 있을 수 있죠. 왜냐면 제가 일본 소설을 많이 네. 읽었다고 하고 일본어도 좀 공부도 하고 그래가지고 되게 일본 드라마 보는 느낌? 그쵸. 예, 또는 영화를 보는 느낌이랄까요? 예, 그래서 뭐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 보는 느낌 뭐 그런 느낌도 들고. 맞아요. 약간 그 영화의 어떤 장면 같은 네, 약간 살짝 뽀얀 장면에 맞아요. 그런 예. 느낌이 딱 들어요. 그러니까요. 이 카메라도 천천히 움직일 것 적당히 같고 들어오는 햇볕에. 맞아요. 적당히 맞습니다. 들어오는 햇볕 그 느낌도 완전히 그 느낌이고 그리고 이게 예수님이네요. 너무 예, 예수님 우리 사랑하셔가지고 잘 표현된 예, 돌아가시고 또 맞아요. 묻히시고 그런 고통의 신비도 떠오르며 엄마의 사랑도 너무 진하게 느껴지고요. 고르신 이유도 있을 거고 낭독해 보시니까 또 어떠셨는지. 결국 우리를 살게 하고 또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는 게 아니 혹은 그걸 받아들이게 해주는 게 사랑이라는 거. 음. 이 생각을 문득 하게 됐습니다. 잘 사랑하면서 살아온 사람은 잘 이별할 힘도 얻게 될 것 같고요. 이 딸은 물론이고요. 병동에서 친절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마지막을 준비했던 어머니는 마지막에 세례를 스스로 받겠다고 하셨대요. 그래서 마리아라는 이름을 얻고 영원한 나라로 떠나셨습니다. 어머니라는 이름을 얻었네요. 그렇죠. 음. 이것도 참 좋았어요. 어머니 이름 마리아라는 거.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도 또 죽은 이도 돌보시는 하느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도 다시 한번 되게 다행이다 생각했고 위령성을 지내고 있는 우리가 바로 그런 하느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기회가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요. 결국은 사랑이네요. 네. 우리가 묵상해야 할 것은 사랑이라는 거. 죽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마무리하는 오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만난 책 바오르달 출판사에서 나온 오늘은 두부 내일은 당근 수프 여러분께 선물로 드리니까 계속 참여해 주시고요. 이제 인사해 주시죠, 수녀님. 네. 여러분 모두 남은 날들 잘 지내시고요. 다음 달에 우리가 모두 살아있다면 또 생기 가득하게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혹시 이별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끝나버리는 절망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 하느님께서 산이와 죽은이를 모두 부모다운 사랑으로 돌보시는 분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요. 아까 책 같이 읽으면서 어머님이 다시 뭔가 먹고 싶다라고 얘기하셨던 게 복숭아였잖아요. 네. 전 그게 떠올라서 아이유의 복숭아. 예, 요 노래 준비했어요. 요 노래도 좀 따뜻하고 약간 일본 영화의 또 어떤 한 장면이 떠오르는 멜로디와 또 목소리일 수 있는데 그 감성 촉촉하게 가져가시면서 오늘 북셰프였습니다. 성 바오르달 수도의 이지연 채칠리아 수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녀님. 네, 다음 달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꾸 눈이 갔네 하얀 그 얼굴에 질리지도 않아 넌 왜 슬쩍 웃어줄 때